자, 다음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열린 구간 a, b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네요. 그렇게 되면 함수 f는 닫힌 구간 a, b에서 상수함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함수가 있지? 구간 안에 이렇게 x값 a가 있고 x값 b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구간 안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열린 구간 A, 열린 구간이면 여기 양끝 A, B를 떼고 나머지 모두 다를 말할 텐데 이 나머지 모두 다에 속해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항상 0이 돼야 돼.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미분계수 0 되는 것, 미분계수 0 된다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근데 이건 특정 점이지 모든 X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x값 a, x값 b 이렇게 했는데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함수. 예를 들어 뭐 x축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x축 여기 있는 상수함수예요. 이게 x축이야. 이게 뭐 이거 3이라고 하자.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은 y는 3이죠.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그 수에서의 미분계수는 직선에서의 미분계수는 그 직선이 기울기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점을 집어넣어도 항상 미분계수는 0이 된다. 따라서 이 함수 fx는 상수함수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뜻이지.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여기 나온 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닫힌 구간 a와 x 여기 어디 x인지 모르겠지만 a와 x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에서 X에서 미분 가능 함으로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평균값 정리 왜 나왔죠? 1번, 2번, 3번 요 세 개 성립하면 평균값 정리가 정리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거기다 4번 뭐 있었냐면 FA랑 FB에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추가되면 여기까지는 평균값 정리인데 이게 추가되면 그때는 로레 정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가 FB-FA를 B-A로 나누었을 때 이 두 점이 있는 선분의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A와 B 사이에 하나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고 그 다음은 FA와 FB가 같으면 여기는 분자값이 0이 되는 거라고. 그럼 B-A분의 0이니까 그때는 도함수 어떤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게 존재한다. 이거는 로레 정리였고 지금 평값 정리를 적용하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세 개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평값 정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뒤에는 x에서 앞에 있는 a를 뒤에는 x에서 앞에 있는 a를 뺀 거분에 그 다음에 x에 대한 함수 fx 마이너스 a에 대한 함수 fa 그게 f'C랑 서로 같다. 그렇게 된다. 아까 말한 평값 정리.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같다. 이게 평값 정리였죠. 근데 이렇게 된 C가 열린 구간 어디에서? 요 사이 안에서. 그 C가 요 사이 안에서 정리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거나 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또는 문제에서 구간이 나왔으니까 구간을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그런데 F'C가 문제 보면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F'C가 0이므로 얘가 0이라는 얘기지. x-a분의 fx-fa가 F'C랑 같은데 F'C가 0이므로 이 값이 0이 되므로 따라서 분자값인 fx-fa가 0이 된다. 그러므로 fx와 fa는 서로 같다는데 fa는 함수 f에다가 숫자 a를 집어넣은 거지. 함수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이거 상수잖아. 숫자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fx는 상수함수이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가는 요거 아니면 요거. 나는 분자값이 0이 되는 얘가 0이 되려면 넘어가서 fx는 fx-fa는 0이다. 그러니까 fx는 fa랑 같다. 나이는 fa가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죠. 우선
저 두 곡선이 x값 마이너스인 점에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상수의 이비값을 구하시오. 대략 그림은 이래요.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두 그래프가 여기 x값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여기 위치에 x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2, 로 가겠죠. 근데 알 수 있네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점의 위치를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두 그래프는 공통인 접선을 갖게 됩니다. 공통인 접선. 이런 느낌으로 공통인 접선을 갖게 돼요. 상수의 이비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이건 이제 이름을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두지 말고 두 개 함수를 따로따로 이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식만 놔두지 말고 함수의 이름을 아예 분리하는 게 나아요. 얘를 fx로 합시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는 2차 함수는 gx로 합시다.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함수 이름을 분리해야 식쓰기가 편해. 첫 번째는 어차피 이 점은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점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점은 여기서 구해낸 거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한 그러니까 f-2랑 g-2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근데 f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아까 대입한 값 마이너스 1과 같다. 이 식이 하나 나올 테고 두 번째 식은 이 점이 두 그래프가 공통으로 지나는 점이니까 함수값이 같다가 성립했던 거고 이거는 이게 성립했던 거고 두 번째는 공통인 접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그래프에서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나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나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은 미분계수 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돼요. 그럼 f'-2랑 g'-2가 서로 같다고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미분합시다 그러면 얘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a 됐니?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 뭐 대입했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2 플러스 a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4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 a 값 마이너스 8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면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넘어가면 b 값은 얼마죠? 9인가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8 b 값 9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72가 정답이겠네요. 자, 곡선 y는 3차함수 위에 있는 점 0,2에서 접선을 L,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직선 L과 수직인 직선, 이걸 나중에 법선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걔를 M, 그럼 L과 M 및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다 사실은 따로따로 구하는 게 여러분이 문제 풀기 편해요. 따로따로 구하는 게 뭐냐면 직선 L을 먼저 구하시고 직선 M을 구하시고 그리고 걔네들을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꺼번에 모으지 마. 이건 오히려 모으면 헷갈리는 문제예요. 1번부터 구해봅시다. 1번. 이렇게 3차 곡선이 있는데 그 3차 곡선 위에 0,2라는 점이 있어요. 어딘지 몰라.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그 점을 지나는 접선, 이게 직선 L이에요.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인데 이건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다. 제일 쉬운 접선의 방정식 형태입니다. 접점을 알고 있고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F'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아직도 이게 헷갈리면 되겠냐? 이 정도가? 이 접선의 기울기는 0에서의 미분계수 F' 0과 같다. 그럼 F' 0을 구해봅시다. 이거 미분합시다. 미분 집중해. 3x 제곱 마이너스 2 저다 뭐 대입하라고요? 0 대입하라고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럼 됐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2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준다.
그러면 직선 L의 방정식이 나온다.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2x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2 이게 직선 L이네요. 됐니? 1번. 그럼 2번이 뭐라는 거야? 이게 직선 L이잖아? 근데 2번은 이게 직선 M이야. 이게 M이야. 맞아? L과 M은 무슨 관계라고? 수직 관계라고. 문제 나와 있었잖아, 아까 전에. 수직이라고, 여기. 수직 관계라고. 그럼 M의 기울기는 얼마야? 어? 2분의 1. 이 수와 역수의 보반대. 2분의 1. 이 직선은 뭘 지나가죠? 똑같이 이 점인 0,1을 지나가고 있잖아. 됐지? 그럼 이 직선 M의 방정식은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아? 기울기 알고 y절편을 알고 있는 거잖아. 0,2니까 y절편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그냥 저절로 만들어. y는 2분의 1x 플러스 2까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네. 그럼 1번, 2번 된 거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마무리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두 직선을 그려서 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나요? 이게 x축이야? 예를 든 거야. 이게 직선 M이야? L이야? 얘가 직선 M이야. 그럼 두 개의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면 여기 아니야? 그럼 뭐를 찾아야 돼, 우리는? 두 직선의 x 절편값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알아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직선 아래 x절편 구해볼까? y가 0일 때 x값 얼마니? 1,0이야. 직선 M의 x절편값 y가 0일 때 x값 넘어가고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맞아? 왜? L과 M? 이 직선의 위치? 관계없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적당히 맞춰서 그린 거거든. 왜냐면 L은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게 그린 거예요. M은 기울기가 양수지. 오른쪽 위로 가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서 그렸는데 사실 이게 틀렸어도 돼.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두 점과 이 점만 알면 되는 거지 얘네 위치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별로 중요하잖아. 됐나요? 그럼 밑변길이 나왔네. 밑변길이 얼마예요? 5야, 5. 왼쪽 4칸, 오른쪽 1칸이니까. 맞니? 남은 건 이제 높이야, 높이가 뭐니? 이 점의 y좌표를 찾아야 돼. x축과의 간격이니까. y좌표를 찾아야 되겠지. 이 점 어떻게 찾죠? 이 점 어떻게 찾아? 얘랑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교점 찾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럼 여기 y 서로 같으니까 이게 가간법 풀어도 되겠지만 y 같으니까 얘를 그냥 여기다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2분의 1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양변에 2를 곱해보면 좀만 올릴까요? 양변에 2를 곱해보면 2x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게 1로 넘어가. 그러면 5x는 0이 되죠? 따라서 x는 얼마예요? 0.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0,로 간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y좌표가 필요하잖아. 그럼 x값 0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게 얼마예요? 0,2였네요. 할 필요 없었네 지금. 나도 아무 생각이 없구나 지금.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두 직선이 지금 어디서 만나죠? 0,2에서 만나잖아. 이거 뭐하러 구했니 쓸데없이. 이거 할 필요 없어. 여기 나와 있었어. 직선 L과 직선 M은 0,2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0,2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값은 여기는 y좌표 값인 2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넓이는 2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2. 그래서 넓이는 5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필요 없었어요. 요 구조는 필요 없었고 여기 지금 점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연립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한 건 어쨌든 1번씩 직선 L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2번씩 직선 M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그들의 X축과 만나는 교점까지만 있으면 돼. 됐죠? 네. 함수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값이 존재할 때 A와 C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아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라고 했죠? 네 가지야. 뭐니? 이 네 가지 뭐야? 이 네 가지 뭐야? 닫힌 구간. 닫힌 구간. 닫힌 구간? 이게 지금 닫혀 있죠? 닫힌 구간. 두 번째. 연속. 좋아요. 세 번째. 미분 가능. 네 번째. F-A랑. 그치?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같다. 여기까지. 요 네 가지. 됐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나면, 그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관계식은 뭐야? 써먹을 수 있는 관계식은. 롤의 정리니까, F'C가 0이 되는 C값이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A와 양축 구간 A 사이에 무조건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였죠. 맞습니까? 그럼 미분해 봅시다. 일단 미분 원하니까 제 미분해 보면 F'X는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요. 이거 0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9x 제곱 플러스 이거 양변을 어차피 이거 0 만들 거니까 양변을 3으로 약분시키면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3x 여기 x 이쪽에 2 이쪽에 2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괜찮죠? 그럼 따라서 x값은 3분의 2가 있을 테고 또는 뭐가 있니? 마이너스가 2 있겠네. 됐어? 됐어? 그럼 답은 두 개야? 문제 구조로 봐서는 두 개는 아닐 것 같지? 두 개일 수도 있어, 물론. 근데 두 개는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두 개일 수가 없는 이유가,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A는 자연수로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구간이 A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C는 1보다 작다도 될 수 있지. A가 자연수니까. 근데 자연수는 1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C는 2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C는 3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C는 4보다 작다.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끝이 없네? 그럼 이 C는 요 안에 있는 값이면 되는데, 선생님 이게 C를 대입해야 되고 X를 대입해야죠. 이거 C를 바꾸면 됩니다. C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맞아?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한 거니까. 그치? 그럼 C는 결과적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C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답이 둘 다 된다는 얘기잖아.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빠진 것 같죠, 지금? 뭐가 빠졌어요? 칠판에 있어. 뭐가 빠졌어, 지금? 안 써먹은 조건이 하나 있어. 1, 2, 3, 4 중에 몇 번 안 써먹었어, 지금? 4번 안 써먹었잖아, 지금. 4번을 안 써먹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플러스 12a. 플러스 1. 얘랑 그냥 a를 대입한 값. 3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얘들이 같은 거라고. 맞니?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 아니야? 얘를 1로 넘기면 6a 세제곱. 얘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4a는 0 이렇게 되죠. 이걸 6a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a제곱 남고 이거 뭐 남니? 마이너스 4 남지. 됐어? 따라서 a 값은 몇 개 나와? 3개. 0 이거.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
플러스 2, 마이너스 2. 지금 아까 문제에서 A가 A는 뭐라고 그랬죠? 자연수. 이거 자연수 아니잖아. 얘 자연수 아니잖아. 얘네. 그치? 그러면 결론 뭐냐면 A 값이 2였기 때문에 여기 A가 2로 바뀌면 우리가 원했던 구간은 이 구간이란 얘기예요. 이 구간. 이 구간을 만족하는 C 값이니까 어떤 게 답이야? 3분의 2만 답이야. 얘는 안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다음 함수가 구간, 이건 점은 아니죠. 구간입니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은 구간 안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려본 적이 없는 함수가 증간지 감소인지 알고 싶으면 미분해보라고 했잖아. 왜 그랬죠? 미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양수이면 어떻게 하다고요? 증가. 미분해서 음수가 되면 감소.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럼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됐니?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이 구간 안에서 감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 안에서. 그럼 감소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도함수가 뭐라는 얘기죠? 0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저번에 말했잖아요. 도함수가 음수이면 뭐라고? 감소함수이라고. 근데 만약 감소함수라고 하면 도함수의 음수에다 뭐 붙이라고 했죠? 0 붙여야 된다고 했죠. 지금은 이 구간 안에서 감소함수이길 원하잖아. 감소가 되려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 등호가 붙어야 돼요. 어디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됐니? 근데 이건 2차 부등식인데 풀 수 있어? 2차 부등 풀 수 있어요? 이걸 2차 부등식으로 풀 수 있어? 못 풀지. 누구 때문에요? A 때문에. 그럼 2차 부등식 못 풀면 저거를 그래프로 바꾸라고 했잖아.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y는 0 이렇게 좌변 우변을 각각 0이라 두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어디를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야. 축이 어디 있어 근데? 축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랬지? 꼭점 x 앞에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얼마니? 3분의 1. 그치? 3분의 1은 여기 포함돼 안 돼? 안 되네. 그치? 1부터 2까지잖아. 그럼 1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x의 1, x의 2. 그럼 여기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그려진 함수. 얘를 포함하지 않고. 됐어? 요걸 따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니? 근데 해석을 해야 돼. 포물선이 이 구간 안에서 그려진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의 일부가 x축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이야?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니? 이거 위치관계라고 했잖아. 크다 작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위치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얘가 제일 크잖아.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함수값이지. y좌표잖아. y좌표. 이 함수값이면 f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냐면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때죠. f2가 0보다 x축 아래 0보다 작은 음수이기만 하면 어차피 얘는 다 함수잖아. 그러면 안 그래? 얘만 음수이면 돼. 근데 얘가 f2가 양수면 되겠니 안 되겠니? f2가 양수면 이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양수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구간 안에서는 무조건 포물선이 X축 밑에만 있어야 돼. 위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건 위로 가니까 요만큼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저 부등식에 맞지 않는 답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아래에 있는 건 답이 돼. 위에 있는 건 답이 안 돼. 그럼 남은 거는 같은 건 답이 돼. 이 FE가 0이 됐을 때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면 이 구간 안에서 다 X축 밑에 있거나 같다가 성립해 안 해? 성립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달리 말하면. 작거나 같다잖아.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크지 않으면 되지. 봐봐.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에 있거나 X축에 접한다. 맞니? 그럼 뭐만 아니면 돼? 위로 안 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누가? F2가 X축 위로 안 가면 돼. 위로 안 가면 되니까 얘 빼고 얘나 얘는 다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등호 붙는 이유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 등호 붙는 이유 진짜 알겠어? 확실히? 환희 알겠어? 다시 설명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함수는 여기만 그리는 거야. 요런 모양. 근데 기준이 X축을 기준으로 세 개를 따로 그려드릴게요. 이게 X축이고, 얘도 X축이고, 얘도 X축이야. 그림을 세 개를 그릴 생각이야. 요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 올릴 건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모양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모양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을 묻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기를 원하는 거지. 됐니? 근데 이 중에서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는 건 어떤 게 돼? 이건 답이 되지.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잖아. 혹은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 된다며. 그럼 얘는 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지.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잖아. 더구나 같지도 않아. 이 값을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같지도 않아. 그냥 아래에 있기만 한 거야. 근데 얘는 답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거나 최대한 올라와도 같은 것까지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포물선 X축, 여기 위로 가는 구간이 발생하잖아.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 부등식이 참여 안 될 거 아니야. 됐니? 근데 이런 구간 안에서는 절대 포물선이 X축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올라가는 모양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럼 답은 이거 두 개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어차피 이 모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값이 이 값이죠. 이 값이잖아. 이게 누구니? 저게 F2야. 그렇잖아. 함수값에 2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라고. 그 F2가 X축 밑에 0보다 작거나 음수이거나 아니면 X축에 닿아 있는 위치 같다가 되는 거라고. 아셨어 이제? 네. 그럼 이제 F2를 구해봅시다. F는 도함수가 아니다. 잠깐만요. 도함수다. 미안.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죠 지금? 선생님 잘못 써놨어요. 아까. 여기는 이 위치가 F2가 아니고 F'이지. 왜냐면 포물선에다 집어넣은 값이잖아. 이 포물선이니까 포물선은 미분한식이에요. 포물선에다 2를 대입한 값이야. 그럼 이 위치는 F'E인 거예요. 이 위치는 F'E. F'E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식에다 2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럼 대입해 봅시다. 2 대입하면 3, 4, 12, 마이너스 4, 플러스 A,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실수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또 질문이요? 함수의 극대화 극소. 그 더군다나 지금 선생님이 이게 진도 빨리 가려고 니네 원래 과제 노트 줘야 되는데 과제 노트 안 주고 있느냐고 뭐야. 진도 빨리 가려고. 과제 노트 주면 이 과제 노트 때문에 진도가 느려질 거거든. 빨리 진도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반복 연습하기 위해서 과제 그러니까 따로 추가 과제도 안 주는데 이것도 안 한다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자, 함수의 극대화 극소. 이거를 설명하려면 여기 그림 말고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봐.
우리가 뭐 해저는 그 수평선 기준이잖아. 바다의 높이의 기준이죠. 저기 수평선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지구를 막 평면인 것처럼 옆에서 쳐다봤을 때 이제 높이 올라가는 이제 산들이 있을 테고 밑으로 내려오는 계곡들이 있겠지. 그림을 내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냥 적당히 그린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산, 내려가는 계곡, 올라가는 산, 내려오는 계곡, 올라가는 산, 내려오는 계곡, 올라오는 산, 내려오는 계곡. 뭐 이런 느낌 있겠죠? 옆에서 그냥 본 거야.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럼 그러다 보면 이 중에서 여기는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지.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다음 여기는 뭐 알프스 정도? 여기는 뭐 백두산 정도?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생각해봐. 여기 백두산이야.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있어.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면 알프스가 보여? 그렇진 않지.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백두산 근방에서는 이게 제일 높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라고 불러요. 됐니? 여기 알프스 올라갔어. 알프스 올라가서 쳐다보면 에베레스트가 보여? 그럼 알프스 정상에서 본다면 이 근방에서는 얘가 제일 높잖아. 그렇지? 얘가 극대야. 현민 알겠니? 희죽희죽 웃지 말고 이 새끼야. 이게 왜 수업 도중에 미쳤나? 왜 무섭게 자꾸 웃고 있어 혼자서? 어? 그럼 여기는 에베레스트지. 에베레스트 어차피 얘가 제일 높잖아. 그래서 둘러보면 얘보다 더 높은 데는 없어. 이게 극대야. 근데 선생님, 근데 에베레스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 중에 제일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제일 높은 값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부르는 게 있지. 무슨 단어 있어요? 제일 높은 것, 제일 큰 것. 최대. 그럼 에베레스트는 극대인 동시에 이런 경우는 최대가 되는 거겠죠. 여기 뭐 한라산이야? 이것도 극대죠. 한라산 근처에서는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없잖아. 이게 극대야. 반대로 이게 흔히 말하는 계곡에 있는 골짜기죠. 계곡 골짜기 쭉 내려와. 그럼 제일 밑에 계곡 밑으로 가면 그 근방에서는 얘보다 더 밑에는 없잖아. 얘보다 더 밑이면 지하로 내려가 땅방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제일 낮지. 근방에서는 얘를 극소라 불러요. 얘도 이 근방에서 이 계곡 중에는 얘가 제일 밑에 있는 계곡이니까 얘가 극소예요. 극소. 극소. 되니? 근데 지금 그림상은 좀 더 느릴 거 그랬나요? 근데 이 그림상은 극소 중에는 얘가 제일 밑에 있지만 얘보다 더 낮은 값이 존재해? 저기 존재해. 됐니? 그러니까 이게 극소이긴 하지만 최소는 아닌 거야. 최소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극대랑 극소를 모아서 우리는 극대, 극소를 모아서 극값이라 불러요. 극값. 극값은 극대랑 극소를 같이 부를 때 하는 얘기예요. 극대 또는 극소. 를 말할 때야. 이해했니? 그래서 극대인 동시에 최대일 수 있고, 극대긴 하지만 최대가 아닐 수도 있어. 극소일 수 있고, 극소인 동시에 최소일 수도 있지만, 극소와 최소가 꼭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 더 낮은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이제 단어의 뜻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 수학을 배우는 거잖아. 그럼 이 극대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극대를. 요 극대나 극소는, 극값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y값을 말하는 거다. y값을 말하는 거야. 그 위치에 x값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극대값 혹은 극소값 둘을 통칭해서 극값이라는 거는 y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극대값이라는 y좌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아까 말한 그거야. 이 근방에서는 얘가 제일 높지. 그럼 이 위치를 내가 만약 x값의 위치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함수값, 극대값은 fa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근방에서는 어떤 함수값도 이 fa보다 클 수가 없어. 그거를 수학적 식으로 쓰면 돼. fx, 어떤 함수값도 라는 뜻이야. 어떤 x를 집어서 만들어진 어떤 함수값도 fa보다는
클 수 없다. 따라서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FA가 극대값이라고 말해. 극대값 혹은 줄여서 극대라고도 합니다. 그럼 극소는 뭐라 표현할까요? 여기 위치를 헷갈리지 말고 x가 b라고 합시다. 그럼 극소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얘는 이 금방에 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밑에 있지. 얘보다 더 밑에 있는 값은 없어요. 따라서 모든 함수값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함수값이 f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을 때 s값 b를 집어넣어서 나온 이 함수값 fb를 우리는 극소값 혹은 극소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이게 정의야. 근데 저번에 증가함수 할 때도 배우지 않았냐? 저번에 증가함수 처음에 배울 때 증가함수의 수학적 뜻이 뭐예요? 증가함수의 수학적 뜻. 응? 저는 의미 있지.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게 정의였잖아. 근데 이건 미분과는 관계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바로 뭐 배웠냐면 증가함수와 미분과의 연계성. 그래서 증가함수를 미분으로 끌어다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함수. 한번 미분했던 도함수가 음수이면 감수함수. 맞아요? 그럼 얘도 그래. 극대나 극소의 정의는 미분과 관계 있어? 없어. 극대나 극소의 뜻은 미분과는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미분을 배우잖아. 그럼 미분은 무슨 연관을 맺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잘 봐. 잘 보고 있어? 얘들아? 잘 안 보고 있는 거. 일단은 극값이라는 걸 잘 봐. 극대와 극소를 붙여서 극값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극값들 여기서 미분과의 연계성이야. 그럼 미분이란 건 달리 말하면 미분계수라고 그랬잖아. 미분계수. 그럼 미분계수는 이 점에서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지. 극대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x조 평행하잖아. 그럼 기울기는 0인 거지. 극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 0, 0. 극값에서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그래서 극값이 되려면 첫 번째 미분했을 때 그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첫 번째로 썼잖아. 그럼 뭐가 더 있다는 얘기지. 그럼 미분계수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은 아니라는 거야. 왜지? 미분계수 0 되면, 아니, 극값에서 미분계수 0 되고 있잖아. 그럼 미분계수 0 되면 극값이 아닌가? 아닌 이유가 있어. 저번에 말했잖아. fx는 x 세제곱.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맞니? 근데 x값 0에서의 미분계수 f'0을 구하라면 이 값 얼마였죠? 0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거기다 0 대입하면 미분계수 0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접선을 무슨 접? 뚫고 나가는 접선. 뚫접이라고 그랬잖아. 뚫접. 그럼 미분계수 0 되면 다 극값이야? 얘가 극값이야? 이 점에서 얘보다 더 높은 값이 없어? 또 높은 값이 있잖아. 그럼 이 점보다 더 낮은 값이 없어? 또 낮은 값이 있잖아. 얘는 극값이 아니야. 증가하고 있는 상태의 일부분이지 얘는 극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라 볼 수는 없어. 그럼 두 번째, 뭘 만족해야 되냐면 극값 중에 극대를 잘 봐라. 극대. 잘 봐. 중요한 설명이니까. 극대는 이게 극대였지. 조금만 더 올려서 좀 잘 보이게 지울게요. 극대 그려볼게. 극대. 이게 극대지. 산봉우리 정상. 극대. 그럼 여기가 극대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는 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는 게 맞아. 그럼 그 점이 x값 a라고 했을 때 x값 a에서 미분계수 0이 맞는데 a보다 왼쪽에서 보세요. a보다 왼쪽에서의 이 점에서 a보다 왼쪽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지.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지.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지. 왜? 접선의 기울기인 도함수가 양수가 나온다는 뜻은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극대는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감소로 바뀌는 그 위치가 극대값이야. 그럼 x가 a보다 클 때 오른쪽에서는 그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음수,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음수. 그럼 극대는 뭐니? 그 x값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양수이다가 그 점에서는 도함수가 0이다가 그 점을 통과하면 도함수가 음수가 되는 거야. 이 순서를 거쳐가면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 fx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극대는 함수값이라고 다시 말했다. 극값은 무조건 함수값이야. 함수값, y값.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극대야. 그럼 극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골짜기 여기. 이게 극소지. 안 그래? 그럼 그 극소에서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인데 그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수, 오른쪽에서는 도함수가 양수. 맞니? 도함수 음수니까 감소, 도함수 양수니까 증가. 그럼 극소가 되려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함수가 음수라 감소하다가 도함수가 0이 되고 증가도 감소도 아닌 0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도함수가 양수, 증가로 돌변하는 그 순간의 함수값 fx를 극소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완전히 이해돼야 돼. 일단 그 지점에서 도함수는 0인데 그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에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져야 돼. 그래야 극값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이해했어요? 지금 설명드린 게 아까 말한 극대 극소의 수학적 정의를 말씀드린 거죠. 그 근방에서 얘보다 더 큰 값이 없어. 근방에 제일 큰 값, 극대. 근방에서 제일 작은 값, 극소. 근데 이거는 정의일 뿐이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미분과의 관계성이에요. 일단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근데 미분계수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은 아니라고 했지. 극값의 후보야. 일단 도함수를 정리해봤어. 0 되네? 그 0 되는 x가 존재해. 그럼 그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다시 말하지만 그 함수값이 극값의 후보야. 후보. 너 극값을 의심되는 놈이야. 너 극값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극값이야 말하려면 미분계수만 0이 돼서는 안 되고 좌우의 보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도함수가 양수, 도함수가 음수, 극대. 도함수가 음수, 갑자기 도함수가 양수, 극소. 아셨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표가 나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가 나옵니다. 이 표를 책에 나오죠? 증감표라고 불러요.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야. 자, 솔직히 물어봅시다. 저기 있는 함수 있죠?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야. 그려본 적 있어? 그려본 적 없잖아. 3차 함수를 배운 적이 없어, 니네가. 니네가 배운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안 배웠어, 다항 함수를. 그 다음에 배운 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만 배웠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실제는 3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그릴 줄 알아? 못 그리잖아. 못 그리는데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 함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하라고 했죠? 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왜지?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증가할 거니까. 도함수가 음수이면 감소할 테니까. 그럼 그 사이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것도 존재할 테고 도함수 양수이다가 도함수 0이 됐다가 도함수 음수가 돼.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감소해. 이게 극대야. 그러니까 도함수 값을 알아야 도함수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도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려면
도함수가 0이 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잡는 게 핵심인 거야. 이 말 알아들었어? 거짓말 하지 마. 지금 한 2명 정도 눈이 까물까물해, 지금. 정신 차려. 눈 똑바로 떠.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이게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양수야. 도함수 0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딱 x 평행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다가 도함수가 음수가 돼. 감소하기 때문이야. 그럼 도함수 양과 음을 구분하는 거는 도함수 0인 게 구분하는 거라고.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도함수가 음수, 0보다 크면 도함수가 양수잖아. 결론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는 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어렵지 않죠? 도함수 구하는 건? 근데 저번에 보니까 미분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 야, 진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미분 못한다는 얘기인데 너 진짜 나를 한파 뜨자, 진짜. 심하지 않냐, 이거는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미분을 못해? 기본적인 함수 미분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해야 돼. 이게 도함수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따라서 x제곱은 3이 되고 x제곱은 1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가 0이 됩니다. 최근 증간표를 그려줬죠? 여러분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 표를 안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 여러분이 처음으로 다시 그린다는 가정하에 표를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가로줄 2개 치시면 돼요. 근데 세로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맨 왼쪽에다 쓰고 맨 윗칸에 x를 쓰시고 그 바로 밑칸에 f'x 도함수를 쓰세요. 자리를. 그 다음은 원래함수 fx를 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지금 구간이 왼쪽 끝, 오른쪽 끝 정의되어 있지 않지? 그럼 그렇게 양쪽 끝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구간이 없으면 그냥 여기는 무조건 시작이 땡땡땡으로 가는 거야. 땡땡땡. 그 다음은 이 나와 있는 x값 중에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 그 다음 또 칸 치고 땡땡땡. 다시 그 다음 함수값, 그 다음 x값 1. 또 칸 치고 땡땡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분이 알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굳이 써드리자면 여기는 x값이 마이너스 1을 말하고 여기는 x값이 1을 말하지. 그럼 여기는 뭐야? 이 땡땡땡은 뭐야 도대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간을 말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을 말해요. 그럼 여기는 뭐를 말할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말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들 말하고.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지, 이걸 말해. 이거 쓰기 귀찮은 거야. 이거 쓰기 귀찮아서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예요. 알아먹으라는 거지. 이렇게 써도 네가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위에 거는 안 쓸 거예요. 밑에 거 땡땡땡 처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메꾸시고 그럼 그 다음 칸은 도함수 칸을 메꾸는데 도함수 칸을 메꿀 때는 이거부터 먼저 쓰세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도함수는 0 나오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도함수는 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중요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세 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밑에 게 정리되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는 뭘 써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잖아? 도함수식은 여기 있다. 이게 도함수식이지?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까지 됩니다. 자, 잘 봐. 여기는 다시 말해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중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억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범위 안에 아무거나 여기다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호를 정해야 돼요. 마이너스 100 집어넣어 봅시다. 양, 양, 음을 곱하면 양이지. 일단 플러스를 썼어요. 양. 여기는 생각나는 숫자가 0 정도 있잖아. 0 집어넣어요. 3, 양, 그치? 양, 곱하면 여기는 x가 1보다 큰 것. 2, 3, 뭐 자연수로 본다면 2, 3, 4 이렇게 있을 테고, 뭐 100 정도 집어넣어 봅시다. 3, 양수. 100, 양수. 100, 양수. 양수 3개 곱하면 양수.
이거 왜 썼을 것 같아, 이거? 이 부호를 지금 왜 쓰고 있지? 밑에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다. 지금 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는 조건이고 수단일 뿐이지 핵심은 여기를 정리하는 거야, 여기. fx를. 난 원래 함수,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일지를 유추하는 거라고. 3차 함수 한 번도 안 그려봤다며. 그렇지? 한 번도 안 그려봤지. 근데 뭐는 알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와 양수야. 도함수와 양수라는 게 아까 뭐였지? 기억해? 증가지, 그렇지? 도함수와 양수, 증가함수를 말해. 증가함수. 근데 이거 한글 써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써요.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잠깐 놔둬봐. 여기는 잠깐 건너뛰어. 여기는 도함수가 음수,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야. 다시 이거 한 칸 건너뛰고 여기는 도함수 양수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뭐니? 증가하다가 도함수가 0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해. 이게 뭐니? 극대야, 얘가. 극대. 그럼 얘는 뭐예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골짜기. 극소. 근데 극대와 극소는 함수값이라고 그랬지. 그럼 극대값은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 f-1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걔가 극소야. 극대야. 그럼 극소는 f1. 맞죠? f-1이다. f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어야 돼. 극대 극소는 함수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7. 극소는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3. 자, 그럼 우리는 이 증감표를 가지고 이 그래프, 저 3차 그래프에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이 3차 그래프의 대략적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누가 기준이냐면 x값 마이너스 1과 x값 1이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야. 여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떤 모양으로?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다음 마이너스가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모양으로.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모양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1차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선 방향 움직이지 않고 곡선으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곡선인데 증가하는 모양처럼 그리라는 얘기죠. 증가하는 모양처럼 봐봐. 증가하는 모양처럼 그리다가 잠깐 멈췄다가 감소하는 모양을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해야 되지? 그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똑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증가하다가 이래서 잠깐 멈춰.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는 도함수 0이 되는 위치로 멈췄다가 요 사이에서 그래프가 감소해. 곡선 형태로 감소해. 감소하다가 다시 이 점에서 멈춰.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고. 그러다 다시 이 점을 통과하면 증가. 3차 함수가 저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증가. 마이너스가 1 사이에서는 감소.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며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 위치를 극대라 부르고 그 극대값은 7이 되며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 위치를 극소라 부르고 지금 구조상 극소값은 3이 된다.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점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마이너스 1,7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7 나오는 거니까. 현민이? 이 위치는 x에 1 집어넣으면 극소가 3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의 위치가 1,3이라는 게 예상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 증가표만 그리면. 괜찮지? 해봐, 이제. 밑에 거 해봐. 9번 문제. 어떻습니까? 해볼 만합니까? 쉬워요. 쉬워? 네. 다행일세. 그렇지, 안 쉽지? 저 그 미적하는 거 하고 보여주시면 안 돼요? 미적? 적분은 배우지도 않았어. 왜 미적이야? 네?
미분하는 법이겠지. 미적은 미분과 적분을 합친 거고. 자, 어쨌든 미분을 합시다. 미분하면 위에 있는 지수 3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앞에 있는 계수 2랑 곱해져요. 그래서 몇 x? 6x가 되고 지수는 1이 빼게 되니까 몇 차? 2차.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12x의 1제곱이라 이게 생략.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단계, 2단계. 그래서 만들어진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아낸다. 6x제곱 플러스 12x가 0이 되는 x를 찾는다. 한두 개짜리 인수분해잖아. 그럼 6x로 묶어야죠. 그럼 x 플러스 2가 남고 0이 되고 따라서 그때 x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세 번째, 이제 증감표를 작성한다. 증감표는 꼴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이렇게 x, 그 다음 칸 f'x, 그 다음 칸 fx. 그리고 따로 구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맨 왼쪽에는 땡땡땡부터 시작해요. 땡땡땡. 그 다음은 나와 있는 x값 두 개 중에 작은 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땡땡땡. 그 다음은 나머지 x값 0. 그 다음은 땡땡땡 이렇게. 아셨어요? 여기 땡땡땡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일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눈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거는 여기다 뭐 채워넣으라고 했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x가 마이너스 2와 0이었어. 내가 여기다 0, 0 쓰면 돼. 이건 안 어렵잖아. 부호만 정해주면 된다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여기에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양인지 음인지 판단만 하면 돼. 분명히 양 아니면 음이야. 0은 아닐 테니까. 그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그럼 여기 생각나는 숫자, 마이너스보다 작은 숫자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 근데 아까 생각한 숫자 큰 거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괜히 여기서 부호 정리할 때 이게 답이 양인지 음인지 헷갈리지 않으려고 아예 크고 아예 작은 값을 집어넣은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00 집어넣어봐. 당연히 음이겠지. 마이너스 100. 뒤에 더하기 2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음이겠지. 음과 음을 곱하면 양. 여기는 생각나는 숫자가 뭐 여기는 숫자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정도. 계산하기 편한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음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양이야. 음양을 곱하면 음. 여기는 0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뭐 100 정도. 양. 됐네. 이제 그림을 그리면 돼. 도함수가 양수이면 원함수는 증가. 도함수 음수이면 감소. 도함수 양수이면 증가. 그럼 됐잖아. 여기는 극대. 그림상 이렇게 화살표 따라 움직이면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극대. 내려가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극소. 그럼 f-2가 극대값이에요. 그게 얼마죠? 원함수에다 집어넣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f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4.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1. 이 극대. 여기는 극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f0의 값이 마이너스 9.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럴 거라는 얘기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럼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러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꼭점 위치. 여기를 잡아주는 거죠. 극대값 몇 컴마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x값이 0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9. 0, 마이너스 9. 됐니? 그 이거를 좌표 평면에 옮겨 놓으면 뭐 대략 이래. 여기 y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가장 높은 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x쪽은 여기쯤에 있겠지. 이렇게. 그 얘는 0,9. 0이라는 얘기는 x값이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9니까 이건 y축에 있는 점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9. 이거 대략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이게 원점이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계속 솟구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스미마셍? 아리가또? 네, 좋아요. 알아야 되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문제를 잘 안 읽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 함수는 잘 보시면 뭐라 써 있어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함수 모양이 아니란 얘기야. 도함수의 도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라고. 원래 모양은 아니야. 원래함수는 이 모양이 아니야. 도함수를 그린 거야. 그럼 도함수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했었냐면, 첫 번째, 도함수를 찾았다면 그게 0이 되는 위치를 찾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 도함수가 양이 될 때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도함수가 음이 될 때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겠니? 제일 첫 번째,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도함수가 0이 된다는 뜻은 이 도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X축이 어디 있어요? X축이 여기 있잖아. 이게 X축이잖아. 그럼 이 도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위치는 여기. 됐니? 그럼 도함수가 0이 된다는 뜻은 극값이라고 해서 극값의 후보라고 그랬어요. 극값의 후보야, 후보. 극값으로 의심되는 놈들. 얘가 극값으로 의심되는 X값의 위치들이에요. X값 A, X값 B, X값 C에서 혹시 극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라고. 됐니? 근데 극값이 되려면 뭐 한다고? 그 극값이 0이 되는 위치,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에서 좌우에 도함수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알겠니? 그럼 여기 보자. A의 왼쪽.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지. 이거 잘 봐야 돼.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이 그래프 감소가 있어요. 도함수인데 왜 증가함수를 말해? 도함수는 양음을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도함수는 양음을 말해야 원함수가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도함수는 양음이 중요해. 알겠지? 증가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도함수는, 이게 도함수 그래프인데 A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도함수 값이 양수란 뜻이야. 양수. 그럼 A와 B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왔지. 도함수 값이 음수란 뜻이에요. 여기는 도함수가 양수, 얘는 도함수가 양수. 잘 봐.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는 지금 구간을 빠르게 보세요. 봐. 지금 선생님이 어디다 선을 그었는지 잘 봐야 돼.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위치는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위치에 더 선을 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나는 뭐 할 거냐면 원래함수를 그릴 생각이야. 그럼 여기가 아까 X값 A였지? 얘가 X값 B였고 얘가 X값 C예요. A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양수지. 도함수가 양수이면 뭐 한다고? 원래 그래프는 증가하게 그리라는 얘기야. 이쪽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하게 그리고 이쪽은 감소하게 그리고 도함수가 양수, 증가하게 그리고 도함수가 양수, 다시 증가하게 그리라는 뜻이라고. 알겠니? 그걸 그냥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따라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증가. 그럼 어디서부터 증가하게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돼요, 그냥. 어디가 아래인지 말 없잖아. 그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내려가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는데 또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잠깐 도함수 0 됐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 그래프라면 이거는 원래 함수인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여기다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띄고 있을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얘 봐봐. 크기가 좀 작은데? 다시 말하지만 저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게 누군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저거는 원래 함수를 그려놓은 게 아니고 도함수를 그린 거잖아. 그치? 도함수를 그려놓은 거야. 그럼 도함수를 그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위치를 찾아내야 돼. 여기 만나잖아. 여기 만나고 있고, 여기 만나고 있고, 여기 만나고 있다. 얘를 기준으로 y축 평행직선을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y축 평행직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여기는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이건 x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구간을 잡아준 거라고. 물론 네가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선생님 알아보라고 이제 써준 거지, 니네는 안 써도 돼.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다시 말하지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증가함수 값은 쳐다보지도 마. 도함수를 왜 증가함수를 봐? 도함수는 양을 보라고 그랬잖아. x축 가운데 있는 이 x축을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 도함수 그래프가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돼. 얘는 x 밑에 있잖아. 음이야. 얘는 x 밑에 있죠? 음이에요. x 위로 가죠? 양이에요. x 밑으로 내려왔네? 음이네? x 위로 올라가죠? 양이에요. 됐어? 이제 뭘 판단해? 증강함수, 이제 원래 함수의 증강함수를 판단하는 거야. 얘는 도함수 감소. 도함수 감소. 도함수 양, 증가. 도함수 감소. 도함수 양, 증가.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제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면 돼, 따라서. 도함수가 감소한대. 그럼 어디서부터 감소해요? 감소하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디서부터 내려온 게 없다는 얘기는 그냥 위에서부터 쭉쭉 내리면 돼. 쭉 내리다가 잠깐 도함수 0이 돼. 근데 계속 내려가. 그러다가 여기서 도함수가 멈춰. 증가한대. 근데 계속 증가하지 않아. 잠깐 멈춰. 다시 내려와. 계속 내려가지 않아. 잠깐 멈춰. 위로 올라가. 이런 모양일 거라는 얘기죠. 물론 하다 보니까 여기 위치의 함수값이나 여기 위치 함수값, 여기 위치 함수값, 여기 위치 함수값 정도는 몰라 아직은. 여기 어디만큼 높고 어디만큼 낮은지, 이게 더 밑인지 이게 더 밑인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림을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것만지 이게 어디까지 내려온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런 모양일지 이런 모양일지까지는 아직 몰라. 그래서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물어보려면 좀 더 세밀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조건이 없으면 이 정도만 알아먹으면 돼. 1번, 14번. x가 마이너스 3에서 x가 마이너스 3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 여기. x가 마이너스 3. 여기서 극소요? 아니잖아. 극소는 봉우리가 돼야 돼. 봉우리나 아니면 계곡, 볼록. 어쨌든 볼록해야 돼. 볼록하지 않잖아. 극소 아니에요.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어디야? 찾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면 여기 있잖아. 잘 봐야 돼. 여기 있잖아. 1이 어디 있어요? 1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맞니? 증가한대. 증가하기도 해. 하지만 뭐도 하죠? 감소도 하잖아. 증가 감소 같이 있는 거지 무조건 증가하진 않아. 틀린 말이야. 이 친구 왜 이런 실수를 했냐면 원래 함수를 안 그려놓고 도함수를, 이 친구는 도함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도함수를 보면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도함수가 증가하네. 그러니까 증가 이렇게 한 거라고. 우리는 fx 도함수가 아닌 원함수를 보는 거니까 원함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확인한 거예요. x값 2에서 미분 가능하다. x값 2 여기죠?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잖아. 극대값이니까. 도함수가 0일 뿐이지 미분 가능한 거야. 뾰족하지 않으니까. 3에서 4까지. 3에서 3 어디예요? 3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어요. 요 그래프 안에서는 그래프가 뭐하다? 감소하다. 맞는 말이에요. 감소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겠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과제는, 네, 여기까지. 아셨죠? 다음 주 화요일에 검사 진짜 제대로 할 거야. 괜히 그때 또 잡혀서 또 남고 이러지 말고. 아셨죠? 갑시다.